마지막 시간 날 맞고서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경기를 못하고 온 거예요. 아유, 그 상태를 끝까지 못 봤어요. 영상도 제가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생각하면. 지난 3월 태권도 시합을 나갔던 고등학생 딸이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든 채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학교 태권도부 코치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번 사건은 이 폭행을 당한 그 학생의 어머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따님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꼭 방송에 내보내달라 하시더군요. 자,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보자의 따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원래 인문계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로 진로를 정하고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3월 28일이었고요. 일종의 대학 지방대학교 총장배 태권도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하고 쭉 가가지고 그 지방으로 미리 옮겨갔는데 숙소를 배정받아서 가보니까 다른 학생 방이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다른 학생이 코치한테 방을 좀 바꿔달라 다른 학생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코치가 거절을 하고 코치는 막상 다른 학교의 코치들하고 술을 마시러 그렇게 가버렸답니다. 이 전국 대회에 가려고 출전을 했는데 그 숙소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코치님 저희 방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안 돼, 그냥 그 방에서 자 하고 이 코치란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갔다는 거죠. 자, 얼마 후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 코치. 그런데 이 제보자님의 딸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대요. 그 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빨리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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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 다시 한번 누워. 뭐하게 됐습니다. 누워. 뭐 했어? 이거는 뭐하게 좀 알겠습니다. 진짜한 거 없습니다. 그거가 없어. 누워. 진짜한 거 없습니다. 빨리 누워.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어? 맞아? 저는 지금 고3 여학생이 있는 숙소에 그 야심한 시각에 저 남자 코치가 왔다는 것부터가 조금 어이가 없는데 거기서 폭행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폭행 과정과 수준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코치는 다른 코치들이랑 술을 마시고 이 만취한 상태로 숙소에 들어와서는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제보자의 딸이 있던 5층을 따고 들어왔는데요. 마스터키로. 네, 그리고는 방에 있던 3명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에 있던 학생의 파우치로 주먹을 감싼 뒤 한 학생의 턱을 가격을 했고요. 맞은 학생이 침대 위로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이 맞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에 이어서 제보자의 딸을 폭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조 배터리를 손에 쥐고 침대에 눕히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딸은 코치 맞을 당시에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고요. 보조 배터리로 가슴 쪽을 맞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딸은 코치에게 맞다가 중간에 기절을 했고 얼굴이 너무 아파서 깨어났는데 그때도 코치가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피해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코치들이 방으로 와서 가해 코치를 데리고 나간 이후에야 이런 상황들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이 폭행을 한 이 코치가 본인의 손을 감쌌던 파우치입니다. 자, 이미 막 곳곳에 구멍이 저렇게 뚫렸는데 박 변호사님, 예. 사람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2층에서 5층으로 방을 바꿔서 그 부분이 지금 화가 나서 지금 폭행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술 먹으러 갔거든요, 코치들하고.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2층 방에 뭐 담배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본인의 허락하고 받지 않고 5층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격분해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코치가 폭행을 하면서 더 때려야 된다. 안 때리면 내 위상이 낮아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더 때려야 된다. 안 때리면 내 위상이 낮아진다. 자, 교수님, 앞서 이 피해 학생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맞다가 기절해서 깨어났는데 계속 때리고 있더라. 네, 저는 이 폭행 이유 절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은 술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폭력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심각하게 다쳤네요. 좀 영상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코치란 인간도 운동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주먹도 고3 여자애를 상대로 그것도 누우라 그래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제보자의 딸은 얼굴, 어깨, 손목, 발목 탈구됐고요. 치아도 부러져서 3주 진단 받았고요. 다른 아이는 유리 소재 렌즈를 끼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실명까지 우려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력 저하로 그쳤다고 하는데 뭐 시력 저하도 작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치아 교정기를 낀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가 갈리기도 아유.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 뇌진탕 진단도 받았고요. 당연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이 폭행이 이루어졌던 시간 심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밝아졌을 때도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말로 말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직접 또 만나보시죠. 똑바로 얘기해. 진짜 죽여버리네. 저한테는 안 되거든. 더 맞을래? 더 맞을래? 똑바로 얘기하면 진짜 더 맞는다. 같은 지금 신고하라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네가 하는 거 네가 책임지라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내가 거거든요. 야, 진짜 이 지금 싱크가 나가는 동안에 양재열 변호사님이 너무 지금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지금 막상 폭행했던 당일날은 핑계가 될 수 없지만 술이라도 취해 있었잖아요. 지금은 술에 깬 다음 날 아침 시합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맨정신에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학생들 너무 몸이 아파서 시합을 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아프냐 그러면서 나도 많이 때려가지고 주먹이 안 쥐어진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럼 뭐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 그러면서 시합 못 뛰겠다고 하니까 시합 뛸 필요 없으니까 뛰지 마라라고 했고 실제로 사실상 시합을 제대로 뛸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문제는 이 제보자분 따님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학 진학하려면 메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합니다. 저기서 어떻게 전날 밤에 그렇게 가혹하게 전 폭행 정도가 아니라 상해예요. 몸이 다쳤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거기에 아침에 협박까지 당했는데 무슨 시합을 어떻게 뛸 수가 있었겠어요. 제보자 지금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 지금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3학년이니까 전학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퇴할 수도 없잖아요.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어린 학생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저 코치 그걸 자기가 책임진다고요? 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 아이를? 자, 앞서 그 대화 들으셨잖아요, 교수님. 네. 이 대회장으로 가는 그 승합차 안에서 야, 여기 썬팅 새카맣게 해가지고 내가 너 패도 안 보여 밖에서. 이 정도면 아니죠. 조폭 아니에요, 조폭? 그러니까요. 조폭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맨정신으로도 이렇게 거의 협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도 역시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아이한테는 비비탄 총을 쏘기도 했고요.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을 300차례를 돌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얼차려를 시켰다는 거죠. 뭐 이번에도 뭐 이 아이들 3명 굉장히 크게 다쳤지만 다른 학생들도 그동안 맞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보자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코치 외에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2차 가해가 학교 차원에서 있었다는 건데 다른 태권도부의 학생들은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을 한 것 같고요. 좀 놀라운데요. 학교 측에서도 말조심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조심을 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용기를 내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이런 부당한 처사를 알린 건데 말조심을 했다라는 것이 이 태권도 이 부와 또 학교 차원의 어떤 평소의 분위기도 이랬는지 궁금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지금 많은 또 자녀들이 운동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방송을 보시는 또 그 부모님들
혹시 우리 애도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학교도 이것을 인지를 한 다음에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에 따르면 해당 코치 4월 3일 날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코치 범죄가 됩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고 아마 이것도 뭐 좀 심각한다면 좀 중한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생일이 3월 28일입니다. 양 변호사님. 3월 31일에 직무 배제를 했다. 뭔가 간격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경찰 신고는 또 그보다 더 늦고 말이죠. 학교 물론 이런 뭐 시간만 보고서 어떤 학교의 대응을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박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뭔가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분리조치를 먼저 취한다든가 이런 일을 빨리 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박상희 소장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다른 어떤 움직임이라도 있었다거나 뭐 학생들이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것 역시 2차 가해를 넘어서서 또 남아있는 학교에 다른 데서도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뭐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뭐 좀 하고 그랬지만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세상에 그 심야에 여고생 선수들이 있는 방에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예?